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압박한다. 사법부 독립훼손 논란이 있다. 지금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금 뭐 3대 특검 뭐 특위위원장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시켰던 지귀현 부장판사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요. 지귀현 부장판사를 사실상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대요. 왜냐? 내란 혐의 사건 1심을 대부분 지귀현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 눈에는 지귀현 부장판사가 눈에 가십니다. 이 지귀현을 어디로 전보를 하든지 어디로 뭐 징계를 해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만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데 지금 사실 지귀현 부장판사하고 민주당 강경파들하고 구원이 있죠.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지귀현 부장판사가 서초동에서 저녁에 후배들이 술 사달라고 해서 가서 술을 좀 사주고 저녁을 사주고 사진 하나 찍었어요. 같이 뭐 소파에 앉아서 사진 찍었는데 그걸 민주당 강경파들이 지귀현 부장판사가 고에게 뭐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 증거라고는 사진 딸랑 몇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귀현 부장판사하고 민주당 강경파들하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귀현 부장판사가 내란 사건 재판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의회 독재라는 겁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 앉혀서 그 결과를 얻어내고 그렇지 않은 판사 있으면 내쫓고 이게 의회 독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몇 명의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1번이 전현희, 2번이 서영교, 3번이 추미애, 그리고 밖에도 있습니다. 밖에 동부지검장 임은정. 지금 민주당 내부 외부에 강경파 여성들, 이게 지금 장동혁 체제가 한판 붙어야 되는 세력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김용민, 뭐 박주민 뭐 등등 다 들어가겠죠. 물론 정청래가 제일 우두머리지만. 그래서 이런 민주당 강경파 세력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 자, 서영교도 뭐라고 하느냐. 지귀현 부장판사를 믿을 수가 없다. 내란 특검이 기피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웃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들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판사 쇼핑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삼권 분립입니까? 의회 세력이 사법부 세력을 지 마음대로 쇼핑하듯이 지귀현은 싫고 홍길동은 좋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뭐가 되느냐? 독재국가 되는 거죠. 독재국가 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그동안 지귀현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시한 증거라고는 그 후배, 술 사줬던 후배 남성 2명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풀 사진을 찍어봤더니 홀에, 이렇게 오픈된 홀에 소파가 있고 거기서 뭐 각자 뭐 마시고 하는 그런 주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지귀현 부장판사가 대단한 접대를 받고 거기에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성매매를 하는 것 같은 여성 접대부가 나오고 뭐 이런 소설을 쓴 거죠, 소설을. 지귀현 부장판사가 그렇지 않다는 건 이후에 내부 조사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안 드러나잖아요. 지귀현 부장판사의 당시 설명은 그거죠. 후배들이 와서 서초동에 잠시 식사를 하다가 잠시 들러서 술 사주고 나왔다. 나오면서 기념사진 하나 찍었다. 뭐 이거죠. 근데 그 사진이 어떻게 민주당 손에 들어가는지 그런 후배들은 술 사줄 필요 없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님 이 방송 보시면은 그 후배는 그냥 전화번호 삭제해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사진을 왜 민주당이 갖다 주죠?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추미애 나경원 간사 선임 거부에서 국회 법사위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동영상 여러분 다 보셨죠? 추미애가
지금 법사위 상임위원장인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5선에 나경원 의원이 지금 활동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간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 안건 처리를 선언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하고 그 옆에 있던 곽규택 의원,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 의원이 나와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거 국회 독재다 이렇게 항의를 했고 곽규택 의원은 윤리특위 제소 가능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인물이 법사위 간사는 될 수 없다. 이제 민주당 강경파들의 수법은 이제 딱 나온 거예요. 저 국회의원은 내란몰이에 앞장섰다 이러면 대화도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역할도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국회가 한마디로 난장판, 깽판이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추미애가 내란 프레임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이재명 정권의 약점이 이거구나. 바로 이 틈이 벌어지는구나. 뭐냐? 국민의힘은 작년 생각해 보세요. 이 전략적이지 않은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당정 관계라고 하면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죠. 근데 민주당은 정청래든 박찬대든 누구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실을 공격하지 않는데 실제적 내용으로 보니까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민주당 강경파를 잡아서 상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포인트죠. 지금 추미애, 서영교 등등 정청래 이 세력들은 이재명 정권의 협치, 이재명 정권은 이제 대통령 권력을 쥐었으니까 협치하고 싶겠죠. 야당 세력과 악수도 하고 싶고 뭔가 좀 설명도 좀 하고 싶고 협치해야 된다는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생기겠죠. 그런데 자기 민주당 대권을 노리는 정청래나 이런 세력들은 협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무시하고 저건 내란 세력들이니까 다 내치고 조사하고 특검이 잡아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벌써 딱 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동혁 체제는 민주당 강경파하고 전쟁을 벌이면 됩니다. 전쟁을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장동혁 체제 출범한 지 오늘로 일주일입니다. 막 뒤에서 흔드는 세력이 있죠. 장동혁 체제가 민주당 강경파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선언하게 되면 이 한파 세력들 일부 자중질환 일으키는 세력들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는 민주당 강경파 세력하고 전쟁을 선언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전략 전술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이 검찰 개혁, 사실은 검찰 해체죠. 이 안을 놓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정청래, 서영교, 김용민, 민영배 이런 강경파들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 한번 했다가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실의 의중이잖아요.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 놓고 강경파들이 막 집단으로 비판을 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이겁니다, 이거. 이재명 체제의 약점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도와주는 사람이 또 밖에도 있어요. 밖에. 임은정이라고. 서울 동부지검장, 검사장 승진했죠. 임은정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저런 검사장이 다 있나.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경찰이 부실 수사해서 불송치하면 아무도 터치할 수 없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미제 사건 늘어나고 특검 때문에 부실 수사 될 건데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여기서 민주당의 허점,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이재명 정권의 권력은 협치를 하고 싶어 한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권력의 힘이 꺼지는 거예요.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강경파들이 그걸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장동혁 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강경파들하고 한판! 전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딱 나오죠, 지금 각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나경원 의원이 3대 특검 연장 반대한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넘어서 대한민국 독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그 법사위에서 그 난리, 자기를 간사로 선임을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추미애가 간사 임명되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는 일이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뭐 조국 땅입니까? 누구죠? 왜 초선 국회의원을 무시하세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자,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연장안, 특검의 기간을 늘리고 언제까지? 내년 지방선거까지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수사 인력도 늘리고 돈이 한 200억 더 들어간답니다.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특검 연장이 불필요하다면서 법안 표결에 불참하겠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특검이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특검 연장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수사권과 사법권을 장악해서 의회 민주주의, 삼권 분립을 해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특검이 추경호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정책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이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실, 그리고 자택, 서울 자택, 지방 자택, 수사관을 보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들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서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또 계엄 당시 원내 대변인이었던 경산의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해요.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지현 의원은 본인 지역구에 군 관련 무슨 민원이 있어서 그거 통화한다고 김용현 국방장관하고 통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엄 사태와 연결지어서 조지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지금 3대 특검에 의해서 강제 수사를 받은 야당 현역 의원은 8명인데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10여 명이라고 합니다. 특검이 지금 관심을 두는 부분은 추경호 의원이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집합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는 미리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 성격이었을 뿐 통화 직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다시 옮겼다. 조지현 의원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일정, 지역구 현안과 관련한 일정을 취소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통화를 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국회를 특검이 침탈한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고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특검이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특검의 행태가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전국을 끌고 가려 한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오늘 뭐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영풍의 입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인천시장 유정복, 강원도지사 김진태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특검 정국을 만들어서 흔들어야만 그 자리에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내년 지방선거용 사냥개몰이 한다 이겁니다.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공세는 정치 선동이다. 국민 앞에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민 앞에 숨길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본인의 페이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 한다면서 정치 공작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투표를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 장소만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겼다.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입장을 했는데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것은 약 37초에 불과하다. 1분도 아니네요. 37초. 지역 수건 사업인 자인 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하는 데 양해를 구한 것뿐이다. 경산에 있는 자인 부대가 있는 모양이죠. 이거 이전 관련 면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날짜 좀 바꾸겠습니다. 37초 통화한 것뿐이다. 특검이 그런데 이걸 계엄하고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한다. 자, 민주당의 내란 특별법 추진에 법조계 학계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여기에는 판사가 필요하겠죠? 여기에는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는 판사 각각 3명 플러스 9명이 들어가는데 이건 법관 임명 과정에 외부 단체들이 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변호사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의 김형 상임 대표는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정권의 일부 변호사들도 정권의 불리한 결정을 예상하면 특별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대체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사법부가 필요가 없죠. 사법부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의도는 법원을 압박하는 데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지귀현 재판장을 교체하고 특검의 영장을 모두 발부받으려는 정치적 시도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특별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판이 독립성이 훼손되어 있어서 정당성에 흠결이 남을 것이다. 대법관수 늘리는 것도 있잖아요. 대법관도 대법원이 사건이 적체되는 원인이 아니라 사건이 적체되는 원인은 1심과 2심에 있지 대법원으로 가는 상고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9월 25일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 126명의 의견이 수렴된다고 하네요. 전국에 판사가 3,000명 있습니다. 3,000명. 판사 3,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이럴 때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야지.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 세다는 건 뭐죠? 수사기간을 늘린다는 거죠. 30일씩 2차례. 그러면 2달 연장할 수 있는 거네요. 2달. 기존에는 30일 한 번, 한 달만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검찰 해체 개혁안 논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도 강경파와 온건파들의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아주 세게 불거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민주당 강경파들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때려야만 민주당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강경파만 딱 잡아서 계속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건파들이 봐라, 야당도 너희들 오버한다고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파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해체 개혁안 논란, 중수청을 어디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집니다. 지금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고 재판을 붙인다, 기소권은 공소청이 담당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큰 틀이잖아요. 근데 이 중수청이 9대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란죄, 외환죄, 부패, 선거, 마약, 범죄, 아주 중요한 사건. 내란죄는 옛날에는 경찰 수사, 부패, 선거 이건 공안부, 마약 범죄 이건 마약 범죄 조사부, 특수부 뭐 이런 범죄 수사를 이제 중수청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중수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냐, 중수청에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주고 권한을 몰아주고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이거 완전히 폭주하는 기관차 된다. 그리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된다, 검찰하고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민주당 강경파들은. 근데 법무부, 지금 정성호 법무부는 뭐라고 하느냐, 행안부 안에 이미 지금 경찰 조직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경찰은 물론이고 수사경찰까지 행안부 직속인데 여기에 중수청까지 들어간다 이러면 행안부가 거의 중국식 공안 통치 기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 이런 이견이 노출되고 있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의견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왜냐? 보안 수사권이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이거 보안 수사하세요 라고 지시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돌려차기 사건, 자기 뭐 애인인가 발로 돌려차기 한 사건, 그거 검찰이 보안 수사하세요 해서 잡아낸 겁니다. 그 계곡에 무슨 어디죠? 충청도인가요? 무슨 계곡 가서 살인사건 난 건 있잖아요. 그것도 검사가 보고 좀 이상한데, 그래서 경찰에 이거 보안 수사하세요 해서 잡아낸 겁니다. 이런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을 삭제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왜?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즉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거기서 무소불위의 망나니 칼춤 치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민주당 강경파들은 여러분 약간 전체주의 정당 색깔이 강한 세력이에요. 삼권 분립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권력 잡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칼 휘두를 거야. 이 세력이거든요. 이 세력하고 전면전을 선포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온건파들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 강경파들하고 붙어야 돼요. 강경파들하고. 뭐 손자병법이나 육도 삼량이나 이런 책에 보면 적이 화공으로 들어온다, 불로 공격이 들어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막아야 됩니까? 물로는 화공을 막지 못합니다. 화공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막는 방법은 같이 불 질러버려야 돼요. 그럼 불이 꺼집니다. 불은 불로 잡는 거예요. 불을 물로 잡는 건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불을 물로 잡는 건 우리 소방관 정말 고생하시는 소방관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전쟁에서는 불이 들어온다, 이런 같이 맞불을 질러서 불 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는 불을 지를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싸움을 할 각오가 없는 자들은 다 뒤로 꺼져!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니 다음에 공천 없어.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3대 특검. 수사기관과 범위를 늘리고 인력을 증원한다.
2달 연장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검 재판을 녹화 생중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용이죠. 녹화해서 생중계를 해야 그걸 보는 그냥 일반 유권자들이 민주당 잘하고 있네. 국민의힘은 저 큰일 나겠네. 그럼 표심에 영향을 주겠죠. 다 지방선거용이죠, 이거. 여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김용민, 정청래 등등이 싹 민주당 강경파들이 활약을 한다 이겁니다. 과방위의 최민희까지. 이런 특검의 기간 연장, 수사관 증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산이 한 200억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검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죠? 다음 기사입니다. 3대 특검을 가동했더니 미제 사건이 3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 피해다. 3대 특검이 가동된 이후에 전국의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34%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늘어난 게 아니고 폭증한 거죠. 내가 기존에 한 사건을 100건 정도 했는데 134건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하죠.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3대 특검 임명 이후에 미제 사건 수치가 가파르게 증가. 폭증이죠, 폭증. 특검하기 전에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배당 사건이 107건이었는데 7월에는 137건. 미제 사건 수도 같은 기간 72건에서 97건으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검사 수 역시 762명에서 701명으로 줄면서 즉 61명이 파견나간 거죠. 특검으로.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미제 사건이 늘 수밖에 없죠. 응? 미제 사건이 열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여러분? 미제 사건이 늘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가장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끝내서 결론을 낼 생각은 하지 않고 질질 끌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지방선거 압승하고 국민의힘 지자체 장들 다 떨어뜨리고 그 미끼 상품으로 쓰고자 하는 게 바로 특검이다. 지금 정치 특검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정치 보복하는 정치 특검.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이건 곧 민주당 강경파들이 배후에 있을 것이다. 정청래, 추미애, 전현희, 서영교, 심지어 과방위 최민희까지 이런 민주당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특검 정국은 사실은 이재명 정권은 내심 내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좀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당 당수하고 악수도 좀 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악수도 하고 마치 협치하는 것처럼 쇼를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등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를 막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아니 대통령실 좀 협치하고 싶은데 민주당 강경파들 너무 설치잖아. 이럴 때 장동혁 체제는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바로 민주당 강경파들하고 붙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실과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를 갈라놓아야 되는 거지. 한쪽을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좋은 전략과 전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김민수 최고위원이 거기 최고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민주당 강경파들하고 전면전을 선언할 거야. 그러면 슬금슬금 엉덩이 뒤로 빼고 도망가는 자들 생기겠죠. 107명 배추 중에. 그런 자들은 다음에 공천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전부 무시해버리면 돼요. 싸우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 추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 행사하죠. 그러면 싸우지 않는 배지들은 내년 지방선거 그런 공천 영향력을 없애버려야 돼요. 싸우지 않는 지 배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수 야당인데.
네, 이영풍의 입입니다. 오늘 이영풍의 입은 여론조사가 알려주는 사실, 싸울 때 지지율은 상승한다, 향후 10년 안에 뒤집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론조사 결과 표를 하나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 지지정당 추이. 빨간색 그래프가 국민의힘 지지도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오른쪽에 확 올라갈 때가 있죠. 저 때가 언제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구속을 감수하고 싸웠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 같이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45%까지 올라갔네요. 민주당 지지율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는 풀려나고 이러면서 싸울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갔다, 싸우지 않을 때 폭락한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강경파와 싸우면 싸울수록 지지율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회피하고 뒤로 엉덩이 뺄 때는 지지율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특검들이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겁주는 거죠. 근데 겁먹고 싸우지 않으면 지지율은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돼 있는 것처럼 싸우지 않는 소수 야당은 지지율이 올라갈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의 전략 전술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살 길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민주당 강경파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지율이 올라간다. 통계 여론조사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당 지지도가 나오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도인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지지율을 보십시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틀 전부터 왜 서울시장 오세훈, 인천시장 유정복, 강원도지사 김진태 비상계엄 났을 때 무슨 짓 한 거야? 간부들 긴급 소집하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거 아니야? 특별한 수사가 필요해라고 주장을 하죠. 민주당 세력이. 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있는 국민의힘 광역지자체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 아닌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지지율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역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을 떨어뜨리게 되면 민주당 출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즉 서울시, 강원도, 인천시의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특검의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 밑에 보면 연령대별로 정당 지지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20대에서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0.2, 민주당이 34.3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30대 볼까요? 30대도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도가 비슷비슷합니다. 즉 10, 20, 30 이 연령대는 국민의힘 지지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40, 50을 보면 민주당 지지가 높죠. 근데 그 위에 보면 60, 70 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10, 20, 30, 60, 70 세대가 40, 50 세대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10년 사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되고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고 굉장히 위기감과 불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지지자들이. 하지만 저는 이 10년 안에 이 판이 뒤집어진다고 전망합니다. 왜? 10, 20, 30 세대들이 10년이 지나면 20, 30, 40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죠? 요새 또 수명이 길기 때문에 60, 70 세대는 70, 80 세대가 되죠. 민주당 지지가 강한 40, 50 세대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0, 60 세대가 되고 지금 50 세대는 60 세대가 되면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에 진출해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호주머니에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10, 20, 30 세대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40, 50 세대들은 위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60, 70 세대가 70, 80 세대가 되지만 이분들은 애국심에 불타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면 70, 80 세대가 애국심에 불타는 세력과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해서 경제력을 갖추기 시작한 10, 20, 30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친민주당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40, 50 세대를 포위하게 된다. 향후 10년 안에 이 판이 뒤집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0, 50 세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뭐냐? 대한민국에 80년 초에 미국과 영국에 유행했던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건 장동혁 신임 당 지도부 같은 강성 우파 세력이 우파 정당을 장악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안에 신자유주의 돌풍이 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기업 구조조정 등이 들어가서 40, 50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 민노총 노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10년 안에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정치 문화는 획기적으로 그 판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때 되면 지금 며칠 전 한복 입고 국회에서 뭐 잔치상 벌인 것처럼 사진 찍던 그 세력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될 것이다. 그 관측을 오늘 이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향후 10년 안에 강경 우파 정당이 대한민국을 압도할 것이다. 그렇게 관측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의 입이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김장대첩이란 말이 유행하는 모양입니다. 한번 이 기사 한번 보세요. 박상수 전 대변인 국민의힘 김장대첩 시작됐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어요. 김장대첩이 뭐냐? 지금 뭐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뭐 김치 담그나? 그게 아닙니다. 김장대첩이란 것은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갈등이 생겨서 당이 아마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비대위원 될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소설 쓰고 앉아있네.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올 거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장대첩이 진짜 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대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금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이런 거예요. 박상수라는 분이 있는데 박상수 이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79년생이고 인천의 서구갑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하다가 올해 5월 5일 날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2025년 5월 5일 날. 자, 그런데 뭐 이런 박상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니까 이 박상수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인재 영입 1호로 픽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한동훈계 계열 한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김장대첩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빗대어서 민주당의 명청교체기,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있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으니 정청래가 이제 차기 대통령을 노리면서 두 세력이 암투를 벌이면서 갈라질 것이다, 분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명청교체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뭐 그게 김장대첩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도부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내부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고 해요. 이건 흡사 2017년 자유한국당 시절에 대표 홍준표와 최고위원 유여해 사이의 갈등 사례와 유사한 것 같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구도가 유사하다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차이를 빚으면서 홍준표 유여의 최고위원이 제명됐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즉 국민의힘 내부가 장동혁과 김민수 사이의 갈등으로 당 내분이 일어나서 당이 붕괴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장동혁은 쫓겨나는 모양이죠. 뭐 이게 김장대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갈등의 전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둘러싼 입장 차이. 장동혁 대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접견 신청을 알렸다는 것이다. 지금요, 장동혁 당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 접견 신청을 해도 접견을 안 해줍니다. 접견 불허입니다. 조국이는 그렇게 접견 많이 해주더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금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안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윤어게인, 등등.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장대첩이 시작됐다. 결국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전망을 하는 것인지, 갈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장대첩이 시작됐다. 오케이.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 한번 보죠. 장동혁 대표 선출. 또 박상수입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지난 25일 데일리안 TV 정치시사 프로그램 나라가 TV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최고위원 9명 중에 6명이 원조 친윤계 인사로 채워진다면서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과거 권영세 권성동 체제의 반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당내 계파가 균형을 이루면서 협상과 정치가 가능했겠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일방통행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삼국지에 비유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아스팔트 보수 진영, 장동혁 후보는 원조 친윤계, 한동훈 전 대표는 개혁 세력으로 각각 분류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최고위원 분포가 3대 4대 2로 나뉘어서 어느 계파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서 정치적 긴장과 협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이제 닫혔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개혁 세력이라고요? 놀랄 놓잖아요. 한동훈이 개혁 세력이면 까마귀가 비둘기다. 비둘기가 까마귀다. 한동훈이 개혁 세력이라면. 한동훈이 개혁 세력이라는 것은 어이없는 주장이죠. 한동훈이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왜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죠? 한동훈이 그렇게 개혁했는데 어떻게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죠? 한동훈이 개혁 세력이란 건 이거 억지 프레임이죠. 자, 그래서 이 박상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동아일보 2024년 1월 11일자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한동훈 비대위 영입 1호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 박상수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출신이군요. 이분이 로스쿨 다닐 때 이런 저런 이야기가 참여연대 출신이군요.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조선일보 기사인데 여기도 나오네요. 7년 이거 2023년 5월 16일자 기사입니다. 7년 일했는데 참여연대 내부 비판 인사에 공식 임명된 적 없다. 이런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상수 변호사. 이런, 그러니까 참여연대 출신이군요. 박상수 변호사는. 그건 팩트네요. 자, 어쨌든, 지금 박상수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김장대첩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국민의힘 당내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장동혁 당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사이에 균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당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장동혁 당대표는 쫓겨나고 그 자리를 김민수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올라서면서 당이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갈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다양성이 실종될 것이다. 한동훈의 개혁 세력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다른 기사 한번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체제 출범의 입지 축소, 출당 압박 직면. 지난 이번 전당대회 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김문수를 지지했거나 장동혁을 지지하는 표, 그죠?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쉽게 하면 당대표가 되려면 몇 표가 필요하냐? 마지노선이 25만 표입니다. 25만 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당원 투표는 약 25만 표 수준이다. 2023년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24만여 표를 받았고, 한동훈이 2024년에 당대표가 될 때는 한 25만여 표 받았고, 올해 대선 경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4만 6천여 표로 대권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즉 24만 표에서 25만 표 정도를 쥐면 당원들 표를 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권 주자도 될 수 있고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리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합쳐보니 23만 3천여 표. 맞죠? 장동혁과 김문수 후보가 2만 표 차이가 났잖아요. 그죠? 한쪽이 13만 표, 한쪽이 11만 표인가요? 뭐 그 정도. 자, 그런데 이번 경선에서 조경태, 안철수 다 모은 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직전 대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말고 직전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이 몇 표를 확보했느냐? 15만 5천 표. 즉 한동훈을 지지했던 표는 한 15만 표쯤 된다 이거예요. 15만 표.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 25만 표 더하기 15만 표 하면 40만 표잖아요. 그럼 책임 당원이 74만 명이라고 봤을 때 40만 표, 즉 투표율이 한 절반쯤 된다고 봤을 때, 절반 플러스 알파라고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봤을 때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나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25만 표가 필요한데 한동훈이 표는 15만 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날고 기어도 밤새 뛰어도 한동훈 세력들은 앞으로 당대표 대권 후보가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세력이 어떤 작전을 쓰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잡고 흔들어야 되는 거죠. 즉 상대편 후보가 둘로 쪼개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들이 단합된 표로 국민의힘을 먹을 수 있다. 이 작전이죠. 결국은 15만 표 정도 들고. 그래서 그동안 당원 가입도 많이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내부 총질, 분탕질하는 세력이라고 본다면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당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당원들을 더 가입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한길 대표가 당원 가입 많이 하자 이런 운동도 하잖아요. 이영풍 TV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 굉장히 건전한 상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당원으로 더 많이 가입을 해야 된다. 요게 하나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 이 세력들이 내부 분탕질을 못하게, 내부 총질을 못하게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김문수 후보는 지난 경선에서 다 안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당의 정상화를 바라는 당원, 책임 당원들이 전부 장동혁 쪽으로 간 겁니다. 2만 표 차이 났습니다. 2만 표 차이 왔다 갔다 하면 4만 표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선거 그 개표 이런 거 할 때 보면. 자, 그래서 이 자들이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추가 당원을 확보해서 거의 제압해버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력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당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김장대첩이라는 단어로 딱 던지는 거예요. 조금 싸울 줄 아네요. 그죠? 김장대첩이란 말을 딱 던지면 사람들이 김장대첩이 뭐야?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당대표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당이 곧 있으면 붕괴가 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텐데 거기에 비대위원장이 김민수가 된다고 하더라. 김민수는 굉장히 강경한 소위 말해서 극우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당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안 돼. 그래서 개혁 세력인 한동훈 세력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 뻔한 번짜죠, 이거.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윤석열 정권을 망가뜨린 바로 이 세력이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허접한 논리죠. 허접한 논리. 국민의힘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야만 자기들 존재 가치가 생기는, 즉 발광체가 될 수 없는 반사체 세력들이 벌이는 프로파간다다 이거예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스스로 빛을 못 내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빛이 났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울구치소 가서 빛을 못 내니까 자기들도 빛이 안 나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부 분란, 내부 총질을 함으로써 당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해야만 자기들 표, 책임 당원표 한 15만 표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세력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 놔둬야 되겠습니까? 제압해야 되겠습니까? 제압해야 되겠죠. 이런 세력을 두고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배로 치면 프로펠러가 돌아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프로펠러가 자꾸 뒤로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엔진 과열돼서 폭발해버립니다. 한 세력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세력은 뒤로 자꾸 잡아 당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 과열로 터지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망치는 세력이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세력이 아니라 뒤로 빠져야 된다고 하는 세력, 이 세력이 국민의힘을 망치는 겁니다. 그게 한동훈을 필두로 한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장동혁 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김장대첩, 김도읍 뭐 하나 기용했다고. 김도읍이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약간 좀 성을 냈지만 김도읍이 뭡니까? 김도읍은 제가 분명히 쇼츠에서 이야기해드렸어요. 그 쇼츠 20만 조회수 이상 터졌습니다. 내란 상설 특검에 찬성한 22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은 맞아요. 하지만 김도읍이 당대표입니까? 정책위 의장으로 그냥 정책개발 좀 하라고 둔 겁니다. 그리고 부산 출신이에요. 내년 지방선거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해서 좀 맡아라. 사무총장은 정의용은 경북 출신이에요. 장동혁 당대표가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 지역을 TK, PK를 안배를 하면서 자리를 앉히고 롤을 준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김도읍이가 뭐 당을 망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드디어 봐라. 장동혁이 변심한다. 제가 어디 페이북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장동혁은 뭐 변신의 천재다. 배신을 잘한다. 뭐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거 다 흔들어 제끼는 거거든요. 결국 장동혁 체제를 흔들어서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익을 보는 자가. 결국 이재명 정권과 정청래 민주당 아니야. 그죠? 장동혁 체제를 흔들면 누가 최대로 이익을 봅니까? 이재명 정권과 정청래 민주당, 조국당이죠. 왜? 선명 야당이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선명 야당이 매 주말마다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원내 투쟁도 하지만 상복 차림 투쟁도 하지만 밖에 나와서 애국 국민들하고 결합해서 행진하고 퍼레이드 하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그런 움직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간다. 전국에 불이 붙는다. 이러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네.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쓸모있는 바보들이야. 에? 김장대첩을 만들어내는 장동혁 당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 세력, 쓸모있는 바보들이라는 겁니다. 쓸모있는 바보들. 쓸모있는 바보들은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쓸모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이영풍 유튜브나 또는 다른 우파 정치평론 유튜브에서 장동혁을 흔들어대는 어떤 그런 프로파간다는 결국 누구를 도와주느냐? 이재명 정청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파 애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 내 돈 내고 내 돈 내어서 KTX 타고 서울에 광화문 집회 나가고 서울역 집회에 참여하고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순수한 애국심 하나로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이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권 카르텔입니다. 그런데 애국 우파 국민들이 이권 카르텔입니까? 그렇지 않죠. 애국심 하나로 뭉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장동혁이 어떻게 김도읍이 하나 이러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그 프로파간다에 휩쓸리는 순진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2번, 10번, 30번 속으면 그건 바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동혁 체제를 지금 흔들기 시작하는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세력이 바로 이재명과 정청래를 돕는 세력이다. 돕는 세력이다. 그래서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체제를 흔들어대는 그 세력이 더 악질적인 거죠. 이재명 정권이나 정청래 입장에서는 선명한 강력한 야당이 생기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국민의힘 세력을 약화시켜 보자 하는 것은 그건 상대적인 진영 논리에 따른 거라고 해서 그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체제를 흔든다? 이거는 동지 뒤에서 총 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쓸모있는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쓸모없게 만드는 그 방법, 쓸모없는 쓰레기들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당을 장동혁 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래서 선명한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더 많이 가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내부 총질러에 대한 장동혁 지도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내부에서도 이런 세력이 있다면 원외 당협위원장 자리를 떼버려야 됩니다. 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장동혁 체제로 똘똘 뭉쳐서 선명한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앉혀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이든 충청권이든 호남권이든 그래서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당 게시판 당무감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제재 조치를 같이 해주면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힘을 못 쓰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사, 제가 올려놓은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내부 총질과 당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고 공석이거나 문제가 드러난 당협위원회에 대해서 조직 강화 특위, 조강 특위를 가동해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또 수도권에 포진한 친한계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면,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한동훈이 신당 창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관측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하려면 국회의원 20명이 필요하죠. 근데 친한계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비례대표들이죠. 비례대표들. 내란 상설 특검에 찬성한 그 7명 비례대표 있죠. 거의 친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명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순번의 사람이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제명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에서 제명이 돼야 되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그 제명할 리가 없죠. 그래서 탈당도 못하고 제명을 바라지만 제명도 못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나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를 들면 뭐 한자가 탈당하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죠? 그럼 비례대표 순번대로 다시 승계하게 되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신당 창당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친한계 정광재 대변인은 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한동훈이 신당 창당에 나서기보다는 당원 기반을 다시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결론은. 신당 창당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다니면서 강남에, 여의도에 다니면서 신규 당원 모집하는, 지금 15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5만 명만 더 모집하면 20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원 세력 가지고 국민의힘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장동혁 체제는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죠.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도 여의도에서 그 집회가 벌어지는데 보수 인사들이,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이병준 TV, 뭐 SNS에 나온 저 노란색 글이 있죠. 여기 보면 가령 예를 들자면 한땡훈으로 올라온 2024년 5월 7일 제목이 윤석열은 자진 탈당하기를, 이런 당 게시판 글이 있었는데 내용이 더 이상 똥 싸지르지 말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저급한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병준 TV의 이병준 기자가 특종한 거죠. 자, 그래서 이병준 TV의 이병준 대표, 미디어워치 TV의 변희재 대표가 오늘이네요. 2일 오후네. 오늘이죠. 오늘 오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사건과 태블릿 PC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무감사를 개시하라,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집회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보수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당내 배신자 척결 및 모든 정상적인 당원이 바라는 사안이다. 경찰이나 검찰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당무감사 등을 해서 당 게시판 사건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당 게시판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과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름으로 게시글이 올라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인신공격적인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 게시판의 여론을 주도해 보려고, 거의 이건 드루킹 수준 아닌가? 이걸 사실은 이병준 기자가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해낸 거예요. 한동훈 이름 치니까 주르륵 나오고, 또 뭐 한동훈의 와이프 이름 치니까 주르륵 나오고, 가족 이름 치니까 주르륵 나오고, 그래서 그걸 사진 캡처를 다 해서 이병준 기자가 특종을 한 것인데, 이게
당무감사 단계 사태 조사해야 된다고 했더니 당시 뭐 윤리위원장 다 불문에 붙인다. 다 이렇게 덮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조사해야 된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당무감사에서 만약 이 게시글이 한동훈과 그의 가족의 글이 맞다고 드러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루킹이죠. 드루킹. 김경수 드루킹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원권 정지 또는 제명되겠죠. 그럼 국민의힘 언저리에서 정치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당원권 정지되면 다음 총선에서 못 나옵니다. 또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한동훈 세력들은 한동훈을 원내에 집어넣어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한번 잡아먹어 볼까 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 단초 문을 여는 게 뭐냐? 당 게시판 조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세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오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당 게시판 사태를 어떻게 지금 조사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지. 바벨님, 드루킹보다 더 악질이다. 맞습니다. 아니, 자기를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닦아주고, 먹여주고, 업어주고, 좋은 자리 다 보내주고, 법무장관까지 시켜줬던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그 악질적인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난도질을 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건. 이걸 밝혀내어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영풍의 입은 인민재판 광풍에 놀란 천대엽의 후회?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지금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내란 사건을 더 확대하려고, 내란 수사를 더 확대하려고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국회에 이건 안 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 또는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의견을 내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또는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또 있었지만 그건 헌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되지 않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인민재판하겠다는 광풍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또는 서부지방법원 사태 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입니까? 의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게 되면 선출 권력인 의회가 임명 권력인 사법부를 뛰어넘는 의회 독재, 의회 폭주할 줄 몰랐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뒤늦게 후회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 또는 전국에 있는 판사 3천여 명은 한 번쯤 뒤돌아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인민재판식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건 더 이상 법치국가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자신들이 혹시나 잘못한 건 없는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적은 없는지, 그래서 이런 인민재판식 광풍을 몰게 오게 되는데 일조한 적은 없는지 반성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의 입이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8명 정도를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소식인데요. YP 뉴스 좀 올려주세요. 지금 시중에 한국판 잭 스미스다
라고 지적을 받기 시작한 조은석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의원 8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8명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추경호,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죠.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서, 추경호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부산의 김희정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 현 원내대표, 이미자 의원, 경북 상주입니까? 정희용 의원은 지금 그 사무총장을 맡았죠. 김대식 의원은 부산 사상구입니다. 김희정 의원은 부산 연제구. 신동욱 의원은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경산의 조지현 의원, 이렇게 8명을 내란 특검이 수사 선상에 올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수사 선상에 올렸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 비상계엄 있은 그 12월 3일 날, 밤 11시 40분쯤에 추경호 원내대표 실로, 이 의원들이 차례로 합류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합류한 사실을 뭐 CCTV를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인을 하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답니다. 아니, 원내대표 사무실에 해당 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무슨 죄가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검은 이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한동훈이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에게 부대표단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오라 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의원들이 뭐 모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원내대표실에 해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특검이 어제 공간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나와서 연좌 농성을 벌이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었고 5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철수했다고 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특검의 시도가 정당몰이한다 이러면서 내란몰이, 정당몰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방송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란 정당몰이 종시일로 선포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가 3대 특검 개정안, 지금 앵글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법사위. 핵심은 이거죠. 특검의 수사 기한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수사관들을 더 증원하고, 이런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3대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1심 선고가 통상 내년 6.3 지방선거 직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검을 앞세워서 지방선거에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린다는 건 무슨 소리냐? 지방선거용뿐만이 아니라 총선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법사위가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해서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녹화하더라도 중계한다. 녹화해서 중계하면 그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지방선거용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건희 해병 특검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이 들어오면 중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 상대로 프로파간다 하겠다 이런 꼼수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 정치 중립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총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다. 그래서 사법부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내란 재판 완전한 종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편향성도 문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 특별재판부는 여러분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현행 헌법상 일반 법원,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게 두 번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만민특위, 해방직후의 만민특위. 이 두 번의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란 세력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특별재판부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경실련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이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경실련의 성명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유일하게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보완권, 보완수사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온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좀 이게 미흡하다. 보완수사를 해라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있습니다. 이걸 민주당은 완전히 폐지하자고 하는 입장인데 이걸 폐지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실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권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경실련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 등등 이런 것들이 권한을 분산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그 권한 분산된 권력에 대한 견제나 감시 제도가 없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개혁을 단순히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피해를 막고 형사사법체계를 형님 우다 형사사법체계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것들은 개혁이라는 이명하에 사실상 검찰을 해체시키고 어떤 비검찰 수사 권력을 비리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사법부의 법무부의 관할이 아니라 행안부로 보내자는 거거든요. 행안부에는 이미 경찰 관련 뭐 국수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런 수사기관들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지금 일각에서는 이것이 바로 중국식 공안 통치다. 중국식 공안 통치를 지금 획책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사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도 반대하고 나섰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여야 간의 관례로 인정받아 왔던 야당의 간사 선임을 본인이 직접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왜? 내란 동조자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틀 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교육부 장관 최교진 청문회하는 날에 특검이 수사관들을 보내어서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원내 행정국을 털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나와서 반대를 표명하는 연좌농성을 한 겁니다. 저는 방송에서 수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싸우지 않고 회피한다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체제는 투쟁을 해야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장외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오늘 내란 특검 규탄 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에 나설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이제 국회의사당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살 수 있는 길은 원내에서 투쟁하려면 안 된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가 밖으로 나와서 투쟁할 때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